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켭니다. 코스닥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피 쪽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 줄이면서 시총상위 대형주들의 반격 속에 1%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세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영관 차장님 모시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2차 전지 쪽의 반격이 오늘 눈에 띕니다. 뉴욕장에서는 테슬라 비롯해서 전기차 쪽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부터 일부 강세가 확인되는데요. 다만 코스닥의 LNF, 에코프로, BM 쪽은 여전히 하락권에 들어가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포스코 홀딩스, 고려아연, 금속 쪽도 강세네요. 테마로 봤을 때는 초전도체 종목들 혹은 조선주들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요. 로봇 쪽에서도 일부 시세 이어갑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JYP, 하이브 등 엔터주들의 강세가 요 몇 거래일 연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네요. 자, 저희도 좀 두드려볼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AS 한 종목 먼저 하고 갈게요. CNC 인터부터 AS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소형주 이제 주가 흐름이 다시금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1분기에 이어서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맞물려 있어서 더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도 바로 그 이유고요. 이게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내 종목의 실적을 안 본다? 그러면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투기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실적 잘 나왔습니다. ODM 업체. 리바이죠. 그 음식점의 리바이 아니고요. 립과 아이입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색조 쪽으로 특화가 돼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잘 뽑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커지면서 점점 더 요즘에 대형사들 물론 주가는 올라옵니다만 그게 과연 숫자에 기반해서 올라오는 주가일까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매출 비중을 확 낮춘 다음에 인디 브랜드들 잘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이 CNC 인터 쪽으로 발주를 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점점 더 추가되고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 내면서 어제 불을 뿜었죠. 6만 원을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오늘은 또 올라가다가 이제 워낙에 순환매가 아직까지는 좀 심합니다. 조선이라던가 또 반도체 이런 쪽의 종목들 올라오다 보니까 순환매 흐름으로 일단은 조금 보합까지 밀리는 모습들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단기간에 끝날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일단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 또 하나가 뭐죠? 밸류가 리레이팅 되는 거. 그 밸류의 확장이 지금 초입에 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 2배 올라갔으니까 주가 2배만 올라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밸류가 기존에 10배 받던 게 20배가 되면 주가 2배 곱하기 밸류 2배를 더 곱해줘서 4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서 화장품, 특히나 중소형, 인디, 색조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실적이 점프업하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2,000원 이미 껑충 뛰어넘은 상황인데 그럼 보유자분들은 더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SR 종목 있어서 점검해봤고요. 특징주로 여러 종목들 눈에 띕니다만 요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코오롱 인더가 오늘장 강세입니다. 어제 한 증권사에서 기존의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를 한 50% 더 여력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코오롱 인더 차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감소가 됐어요. 아직까지 중국 쪽이 계속 걸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대감도 키워주는 요인도 중국이고 그 기대감을 망가뜨리는 것도 지금 중국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계속 좀 밀고 푸시를 해주고는 있는데 워낙에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학 이런 업종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IT 세트 수요의 증가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올해 2분기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전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일단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는 상회를 한 상태고 여기다 이제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실적과 성장성 모멘텀 갖춘 섹터와 업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강하게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 부분들로 인한 정말 이제 그냥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놀랍게 잘 나왔다라는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포인트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게임사들 실적이 꽤 많이 발표돼서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잠금해제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네오위즈 피해 거짓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포인트들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사실 주가가 꽤 많이 내렸어요. 6월경부터 해서 정말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언제나 게임사 모멘텀 살필 때 저희 중국 얘기 좀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게임 업체들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중국 내의 업황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는 영향이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은 중국의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게임을 이제 아편, 마약이라고 좀 규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미성년자의 휴대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게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보면 모바일, 인터넷 접속하는 시간을 연령대별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21년 8월에 이미 시행이 한번 됐던 게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 아편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아예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접속 자체를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레닌주의로 좀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차피 온라인으로 접속했을 때 약간 이제 어린 친구들,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물론 게임이라던가 이런 쪽에 더 소요 시간을 많이 쓰는 연령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들을 제한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게임 내 네트워크 자체를 굉장히 중국에서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간의 접속을 조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아편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텐센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인데 여기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했어요. 이거 그러면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면 인식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텐센트에서. 그래서 누구 폰이라도 접속한 친구가 청소년이에 그럼 규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국이 생각보다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 있어요. 공공 화장실 혹시 중국에 가보면 안면 인식하고 해야지 휴지가 나옵니다. 네, 우리 그냥 막 이렇게 뽑아 쓰잖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인프라가 철저히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민을 약간 좀 통제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게임 산업,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 화장실에 안면인식 그거 높은 기술력을 거기 쓰는지 일단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지. 게임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 보면 피해 거짓이요. 지금 피해 거짓 데모 버전만으로도 만족도가 좀 높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피해 거짓을 패러디한 게임들도 나온다고. 맞아요. 이 정도면 사실 인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증을 해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증은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6월에 53,000원까지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게임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두 개 다 안 돼요. 지금 게임주들 실적은 다 이제 소위 말하면 망이죠. 망의 길로 왔는데 여기에서 밸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를 올리는 경우는 우리가 의료 AI처럼 매출이 팍팍 영업 실적이 흑자로 전환 안 되더라도 일단 성장성이 보이네 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처럼 중국을 빼고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 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게임은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중국의 로컬 게임사들도 게임을 만들어서 잘 내놓고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매출 순위에 우리나라 게임이 예전처럼 쉽게 올라와서 거기 자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거짓은 분명 기대감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9월 19일 날 출시가 이제 예정으로 다가왔고요. PC하고 콘솔 쪽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네오위즈 산하의 라운드 A 스튜디오라는 데서 만든 게임이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2년도 국내 콘솔 시장 규모로 보면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래의 다변화라고 하죠. 기존에 계속했었던 MMORPG,
이런 것들 말고 뭔가 좀 신박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거기에서 밸류가 리레이팅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손안의 모바일, 물론 많이 쓰고 사용은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것들 외에도 PC라던가 콘솔 쪽에 새롭게 라인업이 추가돼서 그게 흥행이 됐을 때 게임의 밸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있긴 있어요. 이게 피해 거짓이 게임스컴 2022에서 3관왕 달성하고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정 나온 거 보면은 좀 아쉬워요. 아까 제가 9월 19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9월 6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작인 스타필드가 출시가 되고요. 이거 신세계 스타필드 아닙니다. 그리고 9월 26일 이게 출시된 이유죠. 앞뒤로 정말로 대작들이 많이 껴 있어요. 그때는 사이버펑크 2077의 이제 DLC 확장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팔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53,000원 6월에 갔었던 주가에서 게임주 전체의 어려운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도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경쟁작들도 많다라는 게 부담이 돼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겁니다. 53,000원에서 3만원대 초까지 내려갔다가 오늘은 강보합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요.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9월 초에 나오니까, 9월 중순경에 나오니까 그러면 네. 그때까지는 일단 대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오고 성과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아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하거든요.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이제 선선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출시가 되는 앞뒤로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이 게임스컴 3관왕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6월 초에 53,000원에서 밀린 게 33,000원까지 밀렸어요. 꽤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비록 대작들이 앞뒤로 껴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자리와 기대감들은 다시 키워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몇 안 되는 게임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목표 라인에 잡을까요? 네, 일단 120주선까지 주가가 좀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한 32,000원 정도 120주선 위치에 있는 그 부분까지 열어놓고 분할로 지금부터 매수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5% 내외로 손절 처리하시되 목표가는 일단은 47,000원 정도 잡아본 이후에 이 판매량이라던가 실적 추이 보면서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47,000원의 목표 라인 기억하겠고요. 지금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한 32,000원 부근까지 해서 모아가는 전략 살펴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오위즈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섹터로 건너뜁니다. 유진테크 반도체 쪽인데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지금이 기회인 것인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차트로 본다면 올해 나름 계단식 상승으로 엄청난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다른 것들 비하면은 솔직히 좀 이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뭐야 재미없네 이수페타 이런 거 보면 맞아요. 네. 근데 항상 주가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이제 투자의 맞아요.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거 가고 초전도체 보면은 그거 바꿨다가 잘 되는 경우들 한두 번은 잘 되거든요. 계속 잘 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고요. 본인만의 원칙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도체 방막 형성하는 전공정 프로세스의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예요. 반도체용 산업가스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종속회사인 유진테크 머티리얼즈 통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쪽의 고객사들을 꽉 잡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레이저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LPCVD, 레이저 플라즈마 화학 증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한 92%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착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이 당연히 그러니까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포인트가 D램의 가격이 조금씩 바닥을 잡고 회복을 해나가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낸드는 힘듭니다. 그런데 낸드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의 IT 세트 수요가 증가가 되는 부분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 오사트라던가 후공정 쪽 그리고 다른 쪽들 많이 올라 있는 걸 지금 쳐다보기보다는 이렇게
많이는 못 올랐지만 미래가 분명히 좀 정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유진테크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향이 좀 짙은 기업으로 많이 여겨졌었는데 일전에도 유진테크 한번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좀 올라간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지금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첫 번째 고객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예요. 네. 그런데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비중에서 지금 71%의 성장이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점점 커지는구나.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컸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장비뿐만 아니라 증착 장비뿐만 아니라 자회사 아까 반도체 산업가스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진테크 머티리얼즈와 함께 이제 장비와 산업가스를 같이 공급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쪽에는요. 근데 그쪽을 제치고 지금 삼성전자 가장 큰 고객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솔직히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뿐만 아니라 밸류가 달라지는 현상들이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이닉스였는데 이제 삼성전자 된다고? 그럼 기존에 PER을 5배, 6배 받았다라고 하면 8배, 9배로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쪽이 왜 커졌냐? D램 쪽에 선단 쪽에서 최선단이 지금 4세대급이 주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정 전환에서 수혜를 크게 받았다.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지금 HBM 반도체 팔아서 많이 만들고 장사 잘 되기 때문에 추가의 다른 쪽에 투자 여력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지금 팔리고 있는 쪽에 더 집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단의 수혜는 삼성전자에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하이닉스 시설 투자가 감소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던 비중이 이렇게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유진테크 나름의 안정적인 흐름을 올해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눌림목 공략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4거래 연속해서 음봉 나오고 나서 뭐 도지 캔들이라고 그러죠. 약간 추세 전환을 기대하는 캔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유진테크 보면 뭐 장기 이평선은 예쁘게 잘 타고 가고 뭐 21선은 살짝 놓칠 때마다 또 반등을 줘요. 맞아요. 요거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이게 참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매수자분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내 것만 왜 이래? 막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개를 첫 번째로 이제 또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을 줄 때 신규 매수자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은 포인트들이 딱딱 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1선까지 또 눌렸다가 계속 반등을 해주고 고점 높였다가 또 낮아지고 이런 식의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오사트 그리고 전공정 장비까지 전부 다 밸류의 확장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실적 발표하면서 옥석 가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옥석 가리기 중에서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하기에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에 걸렸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 120주선까지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좀 매수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121선까지 열어놓을게요. 3만 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5% 정도 내외로 잡으시되 목표가는 일단은 4만 5천 원 보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 회복 보면서 추가적인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네오위즈 그리고 앞서 시장에 대해서 CNC, 인터나 코오롱, 인더까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 좀 다양한 섹터에서 찾아봤으니까요. 내용 한번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오늘 사용관 차장님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